할머니, 카드 긁어주세요. 네, 카드 긁으시라니까요. 카드도 못 긁으세요? 직원의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하루 뒤 그 계산대 위 계약서에 내 이름이 적힐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할 거예요. 좋아요와 따뜻한 마음, 그 한 번의 손길이 우리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어요. 서울 올라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이런 도시는 낯설어요. 장갑을 껴도 손끝이 시렸죠. 작은 장바구니 하나 들고 집 앞 마트로 향했어요. 오늘은 손녀 좋아하는 귤이라도 좀 사야지. 혼잣말을 하며 걸었죠. 손녀 수아가 요즘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거든요. 마트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 대신 차가운 시선이 먼저 스며들었어요. 화려한 조명 아래 사람들은 반짝이는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있었죠. 나는 낡은 청가방 하나 들고 있었어요. 직원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아니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말했죠. 귤이 어디 쪽에 있나요? 아, 과일 코너요. 근데 오늘은 프리미엄만 남았어요. 한 봉지에 15,000원이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힐끔 나를 쳐다봤어요. 한 젊은 여자는 친구에게 속삭였죠. 저런 분이 프리미엄을 사겠어? 듣지 못한 척했지만 귀끝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나는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갔어요. 귤 한 봉지, 우유 한 통, 그리고 라면 2개. 그게 전부였어요. 직원이 물건을 스캔하며 물었어요. 포인트 적립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럼 현금이세요? 카드요? 나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이름으로 만들어준 카드였어요. 이거 카드로 할게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꽂더니 잠시 멈칫했어요. 이 카드 안 되는데요? 그 말에 뒤에서 줄 서 있던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 또 이런 분이네. 시간 없는데 왜 카드를 몰라? 내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분명 어제는 됐는데 한두 초과인가 보죠. 직원의 말투는 차가웠어요. 그때 한 중년 남자가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이고, 요즘 노인분들은 괜히 카드 들고 다녀. 그냥 현금 쓰시지. 그 말에 로비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다시 뺐죠. 그리고 지갑 속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그럼 귤만 주세요. 아, 네, 그러세요. 직원은 무심하게 귤 봉지를 내밀었어요. 계산대 위에 귤을 들고 서 있는 동안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냥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때 내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런 분들은 집에 계시지. 왜 이런 데 와서.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귤을 들고 문을 나서려는데 직원이 작게 말했죠. 할머니, 포인트 드릴게요. 민원만 안 넣으시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원?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그냥 계산만 해주세요. 문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귤 봉지가 흔들렸어요. 그 안에서 귤 하나가 떨어졌죠. 길 위에 굴러가던 그 귤을 주우려다 손가락이 얼어서 멈췄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 그 차가움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나는 단지 손녀한테 귤 좀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작게 중얼거렸죠. 그때 멀리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순이야.
고개를 들어보니 오랜 친구 미정이었어요. 20년 만에 본 얼굴이었죠. 세상에, 너 여기서 뭐 하냐? 그냥 장 좀 보고 있었지. 미정은 내 손에 귤 봉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너 아직도 그렇게 다니는구나. 이번에도 계약 날인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계약? 응. 너 그 건물 매도건 말이야. 오늘 본사 직원이 온다잖아.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잠시 잊고 있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 그 마트 건물이 내 이름으로 돼 있었다는 거려. 미정이 웃었어요. 이제 그 사람들 다시 만나러 가자.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다. 나는 잠시 귤봉지를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 위에서 귤이 반짝였어요. 그래. 오늘은 그 귤값보다 더 비싼 걸 배웠지. 사람의 값은 겉으로 매길 수 없다는 걸. 그렇게 나는 천천히 다시 마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마트 정문 앞에서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유리문 너머로 조명 밝은 계산대가 보였죠. 아까 그 직원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귤 봉지를 꼭 쥐었어요. 손끝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다시 가야 하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옆에서 미정이 말했어요. 너 괜찮겠어? 나는 작게 웃었죠. 괜찮아. 이제 사람 좀 가르쳐 줄 시간이야.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그 공기 속엔 아까 그 냉기 그대로였어요. 직원들이 나를 보더니 속삭이기 시작했죠. 또 오셨네. 이런 분들은 왜 자꾸 오시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저 미정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로 또? 계약 때문에 왔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 단단한 무게가 있었어요. 계약이요? 매니저는 잠시 멈췄어요. 혹시 점포 계약 말씀인가요? 그럴지도 모르죠. 내 옆에 있던 미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대표님께 연락드리죠. 본사 계약 담당이 곧 올 거예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어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죠. 나는 조용히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았어요. 아까 나를 비웃던 직원이 내 쪽을 보며 속삭였어요. 아까 그 분이야. 저분이 건물주래. 설마 저분이?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나는 귤 봉지를 꺼냈어요. 하나를 손에 쥐고 있었죠. 귤 한 봉지 사러 왔다가 내가 건물을 팔러 오게 될 줄이야. 씁쓸하게 웃었어요.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본사 대표였어요. 김순희 회장님 되시죠? 그의 말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어요. 회장님, 저분이요?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아까는 귤값 내기도 힘든 사람 같았죠? 대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몰라 배웠습니다. 그럴 수 있죠. 나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겉만 보니까요. 내 말이 끝나자 아까 그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을 덜덜 떨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살았으니까. 미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오늘 매도 계약서예요. 금액은 100억. 직원들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100억? 그 건물 값이 그 정도였다고? 대표는 서류를 받아들고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명예롭게 거래하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명예요? 그건 돈보다 더 비싼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계산대 주변. 그 웃음 많던 사람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죠.
귤 한 봉지 값보다 더 무거운 게 사람의 말이에요. 내 목소리가 잔잔하게 퍼졌어요. 다음엔 그 무게를 먼저 생각해 주세요. 그 순간 아까 나를 비웃던 젊은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같아서 괜히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진짜 어머니처럼 사람에게 따뜻하게 굴어요. 그녀는 울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주변 직원들도 함께 사과했어요. 그날 마트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평소엔 계산기 소리로 가득했는데 그날은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죠. 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100억 원 매매 계약 김순희 회장.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조명들이 눈부시게 번졌어요.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이제 됐어. 이제야 남편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귤봉지를 다시 들었어요. 이건 손녀 줄 거예요. 이제 이 귤이 참 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대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회장님, 이 건물은 매각 후에도 운영을 계속하실 생각이신가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아니요. 이 자리는 잠시 쉬게 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열죠. 사람 냄새나는 가게로. 그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야, 순이야. 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때 아까 나를 조롱하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다시 올 거예요. 그때 당신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고 싶네요.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이번엔 따뜻했어요. 귤향이 바람에 섞여 퍼졌죠. 밤이 깊었어요. 도시 불빛이 창문 유리에 비쳤죠. 테이블 위엔 서명 끝난 계약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매매 금액 일금 100억 원정. 검은 글씨가 선명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텅 비었어요. 내가 진짜 이긴 걸까? 귤 봉지 하나 들고 마트에서 울던 내가 이제는 그 마트를 팔아버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상했어요.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건 낯선 공허함이었죠. 전화기가 울렸어요. 미정이었어요. 순이야, 이제 마음 좀 놓이지?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응. 그런데 참 이상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쓸쓸하지? 전화기 너머로 미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순이야,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돈으로는 안 메워져.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요. 오늘 나는 사람에게 진 게 아니라 마음에게 진 거였어요. 계약서 옆에 귤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를 손에 쥐었죠. 껍질을 벗기니 귤향이 방 안에 퍼졌어요. 참 달다. 근데 그 달콤함 뒤엔 묘한 쓸쓸함이 따라왔어요. 그날 밤 나는 창가에 앉아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교훈을 샀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결국 자신을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건 자신을 다시 일으키는 일이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고였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늘 그러셨죠? 순이야,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야. 그 말이 그날따라 귓가에 자꾸 맴돌았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보낸 사람, 마트 대표,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의 제 무례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도 부끄러움을 배웠겠지. 그 순간 또 다른 문자가 왔어요. 보낸 사람, 아까 나를 조롱하던 여직원. 회장님, 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오늘 퇴근 후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았어요.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녀가 진심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죠. 그런데 한 줄 더 적혀 있었어요. 혹시 다시 찾아뵈어도 될까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아직 늦지 않았네. 테이블 위에 귤 껍질이 쌓여갔어요. 하나둘 벗길 때마다 마음속에 쌓였던 서러움도 함께 벗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손녀 수아가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아직 안 주무셨어요? 나는 급히 눈가를 닦았어요. 응, 그냥 귤 까고 있었어. 수아가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 뉴스 봤어요. 할머니, 사진 나왔어요. 사람들이 다 대단하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야. 수아야. 그냥 오래 참았던 거야. 수아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도 할머니 멋있어요.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럼 꼭 기억해.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어. 그건 사람의 마음이야. 그날 밤, 수아가 잠든 후 나는 창문을 열었어요. 겨울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멀리 반짝였죠. 그 안에 나도, 그리고 아까 그 직원들도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린 다 같은 불빛 아래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귤향이 다시 퍼졌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죠. 순이야, 잘했어. 이제는 내 마음이 더 부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는 마지막 귤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이제 사람을 벌주는 대신 사람을 품는 일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어요. 밤하늘 너머 어디선가 새벽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 바람이 귤향을 데리고 나갔어요. 이제 됐어. 이제 나도 조금은 자유로워졌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밤새 내리던 눈이 멎었는지 세상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방 안엔 귤향이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지만 그 안에 이상한 따뜻함이 있었어요. 오늘은 조금 다를 것 같네.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엔 미정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국이 담긴 도시락통을 들고 있었죠. 순이야, 새벽부터 끓였어. 어제 계약하느라 힘들었지? 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미정아.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넌 참 대단해. 근데 더 대단한 건 말이야. 그날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복수였어. 근데 그 얼굴들 보니까 다 나 같더라. 어리석고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결국 사람을 닮아 있지. 우린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국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뜨거운 김 사이로 서로의 눈빛이 오갔어요. 이제 뭐 할 거야? 미정의 질문에 나는 잠시 창밖을 봤어요. 그 마트 자리 그냥 비워둘 순 없지. 작게라도 가게를 열 거야.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 미정은 웃었어요. 너답다. 그럼 이름은 뭐로 할래?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순인의 작은 가게. 작지만 마음이 큰 가게로 만들 거야. 그녀는 손뼉을 쳤어요. 좋다. 내가 도와줄게.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수아였어요. 할머니, 저 오늘 수업 끝나고 갈게요. 도와드릴 일 있죠? 나는 웃음이 났어요. 그래. 우리 같이 가게 꾸미자.
수아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우리 간판도 같이 만들어요. 순이네 작은 가게. 손글씨로 써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미정이 내게 말했어요. 순이야, 이게 바로 동행이야.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면 뭐든 다시 시작할 수 있지.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가만히 속삭였어요. 그래, 혼자 이겨낸 게 아니라 사람 덕분에 버틴 거였네. 그때 문 밖에서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어요. 그 마트의 대표였어요. 정장을 벗고 평범한 점퍼 차림이었죠. 손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회장님, 아니 김순희 어르신, 제가 직접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나는 놀라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어요. 그날 제 직원들이 무례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문화를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내 팔을 잡았어요. 나는 천천히 의자를 내밀었어요. 앉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죠. 그는 화분을 건넸어요. 작은 귤나무였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어요. 좋네요. 귤나무라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겠네요. 그는 머리를 숙였어요. 혹시 새로 여실 작은 가게에 우리 직원들도 공사하러 오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사람이 달라졌네요. 예, 그날 보고 느꼈습니다. 진짜 부자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자인 분이라는 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이제 시작이죠. 나도 사람을 다시 믿을 거예요.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귤값, 이제 제가 갚을 차례네요. 괜찮아요. 그건 이미 갚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졌어요. 햇살이 화분의 잎사귀에 닿았죠. 귤잎 사이로 작은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미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 새싹,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 않니? 그래, 모두가 새로 자라는 중이겠지. 나는 귤나무 잎을 살짝 만졌어요. 그 촉감이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어요. 이제는 복수 대신 누군가의 새싹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가게 문 앞 간판이 완성됐어요. 순인의 작은 가게. 하얀 글씨가 햇살에 반짝였어요. 미정이 말했죠.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야. 수아도 학교가 끝나자 달려왔어요. 할머니, 나 선반 다 닦았어요. 작은 손이 먼지투성이었지만 그 손이 세상 누구보다 예뻤어요. 모두가 분주했죠.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단 이틀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면 좋겠어요. 그래, 귤차 향도 같이 내자. 우린 웃으며 컵을 정리했어요. 그날 오후 마트 대표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직원 둘을 데리고 왔어요. 가게 오픈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리러 왔어요.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미정이 눈치를 챘어요. 근데 왜 표정이 좀 어두워? 대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회장님, 아니, 어르신. 조금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곤란한 일? 내 심장이 살짝 떨렸어요.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건물 이전 계약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사에서 내부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감사라니요? 대표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전 회계 담당자가 계약 문서를 일부 누락시켰습니다. 혹시라도 매각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그 말에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그럼 그 건물이 다시 그 사람들 소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대표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금 법무팀이 확인 중이지만
당분간은 새 영업을 보류해달라는 통보가.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교량으로 가득하던 가게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었어요. 미정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진정해, 순이야. 이건 일시적일 거야. 아니야. 이건 또 다른 시험이야. 그때 수아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아무 일도 아니야. 수아야. 그냥 어른들끼리 이야기 좀 하는 거야. 하지만 수아는 내 표정을 알아챘어요. 또 누가 할머니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다니까. 목소리가 자꾸 떨렸어요. 대표는 미안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돕겠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어요.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고요해졌어요. 이제 어쩌지?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미정이 내 손을 잡았어요. 순이야, 너 그날 말했잖아. 사람을 믿겠다고?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기네. 그래도 믿어야지. 이번엔 너 혼자가 아니잖아. 그 말이 마음을 울렸어요. 혼자였을 때보다 지금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나이 들면 이런 일이 덜 생길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여전히 시험을 주네. 나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바닥을 펼치니 귤향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 향이 위로처럼 느껴졌어요. 밖에선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간판 위로 내려앉았죠. 순인의 작은 가게, 하얀 눈에 덮여 희미하게 빛났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게 끝이 아니야. 또 버티면 되지.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했어요. 이번엔 정말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멀리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서울지방법원. 문자 제목이 그렇게 떠 있었어요. 건물 매매 관련 소송 안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서류가 흩날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이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순이야? 나는 조용히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진짜 일이 커지겠는데. 그때 가게 유리문이 열렸어요. 매서운 바람이 몰아쳤죠. 하얀 눈이 실내로 흩날렸어요. 또 겨울이 오네. 나는 속삭였어요. 이상하게도 그 바람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어요. 순이야, 사람을 믿는 일은 언제나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하지.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죠. 차가운 공기가 폐속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엔 희미한 귤향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 이번엔 끝까지 가보자. 그 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그때 미정이 물었어요. 너 진짜 괜찮겠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번엔 나 혼자 아니니까. 바람이 멎었어요. 가게 간판 위에 걸린 눈송이가 살짝 녹아내렸어요. 방 안엔 여전히 귤향이 남아 있었어요. 이 향이 사라질 때까지 나는 버틸 거야. 그렇게 다짐했어요. 눈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내내 내리고 있었죠. 밖은 하얗게 덮였는데 내 마음은 새까맸어요. 법원에서 온 서류엔 매매 무효 소송이라는 단어가 굵게 인쇄돼 있었어요. 검은 잉크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책상 위에 그 서류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 목구멍에서 힘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날 밤 미정이 찾아왔어요. 순이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어요. 이제 뭐라도 팔아서 변호사라도 써야겠네.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뭘 하라는 거야? 나는 소리쳤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귤 껍질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얀 속살이 으깨졌죠. 사람을 믿자고 했는데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눈물이 터졌어요. 미정은 나를 끌어안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위로로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믿음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요. 창밖에선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수아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요. 우린 이겨요. 그 한 줄이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팠어요. 이겨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구나. 눈을 감았어요. 그때 문득 가슴이 뻐근하게 조여왔어요.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손끝이 저려왔죠. 이러다 정말 눈앞이 하얗게 흐려졌어요. 침대 끝으로 몸이 휘청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귤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툭.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어요.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할머니, 수아였어요. 할머니, 왜 대답 안 해요? 그녀가 울면서 나를 흔들었어요. 의식이 희미했어요. 멀리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급실로 빨리. 혈압이 떨어져요. 몸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건가? 귀끝으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순이야, 아직 아니야. 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잖아. 그 목소리는 남편이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희미하게 돌아오려 했어요. 할머니, 제발.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괜찮아. 할머니, 여기 있어. 그 말에 숨이 조금 돌아왔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얀 형광등 불빛 아래 수아가 눈을 비비며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깼어요? 나는 약하게 웃었어요. 응. 아직은 안 데려가셨나 봐. 그 말에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그런 말 하지 마요. 괜찮아. 울지 마. 할머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미정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순이야, 정신 좀 드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있네. 그녀가 웃었어요. 그럼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그때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김순이 어르신, 심장이 약해지셨어요. 당분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무리라니, 살아있는 게 무리죠. 나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끝에 눈물이 고였어요. 밤새 수아는 내 곁을 지켰어요. 작은 손으로 내 손을 꼭 잡은 채 졸다가 깨어나길 반복했죠.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래, 이 아이가 있으니까 나는 아직 무너지면 안 돼. 창문 밖엔 눈이 그치고 새벽빛이 들어왔어요. 하얀 병실 벽이 서서히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새벽의 공기가 코끝에 닿았어요. 귤향 대신 병원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하지만 그 냄새 속에서도 살아있다는 냄새가 났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남편이 날 살려줬구나.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게 속삭였어요.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그 불씨가 지금은 꺼질 듯 희미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이 불씨가 곧 다시 타오를 거라는 걸. 며칠 뒤 나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병원 복도를 천천히 지나고 있었어요. 수아가 앞에서 밀고 있었죠. 할머니, 오늘 퇴원이에요. 집에 가요. 나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내 마음속엔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어요. 침대맡 서랍에서 꺼낸 봉투 하나. 그 안에는 변호사에게 보낼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매매 무효, 소송 반박 자료. 할머니, 무리하지 말라잖아요. 괜찮아. 이건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이야. 수아는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같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병원 문을 나서자 미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퇴원이네. 응. 근데 바로 가게로 가야겠어. 그녀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직 몸이 완전하진 않잖아. 몸은 약해도 마음은 아직 안 졌어. 가게 문을 열었어요. 닫힌 셔터 위엔 하얀 먼지가 앉아 있었죠. 귤나무 화분도 시들어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화분잎을 만졌어요. 이 아이도 나처럼 버텼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어요. 김순희 어르신. 이번 주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제가 직접 가도 될까요?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요. 꼭 가야겠어요. 이건 제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준비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서류, 건물 관리 기록, 계약 당시 사진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수아는 프린트를 도왔고 미정은 메모를 정리했어요. 순이야, 이거 완전히 전쟁 준비네. 응. 이번엔 무릎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워야 하니까. 재판날 법정은 조용했어요. 희린 벽과 나무 의자, 차가운 공기 속에서 나의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김순희 원고 맞으시죠? 예. 목소리가 떨렸지만 두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고석에는 예전 마트 본사 담당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엔 나를 조롱하던 남자도 있었죠. 그 시선이 나를 찔렀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이 건물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남긴 유산으로 샀습니다. 서류는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초라하게 보였다고 그걸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남편이 직접 쓴 매매계약 원본입니다. 그 문서를 내밀 때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고 표정이 굳었어요. 진짜 원본이군요. 판사가 말했다. 이건 명백합니다. 계약은 유효합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이긴 거예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 이제야 끝났구나. 피고석 쪽에서 그 남자가 일어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희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당신 덕분에 배웠어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동정이 아니라 존경이 있었어요. 법정을 나서는데 문밖 복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김순희 어르신,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선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눈부셨지만 이제 그 빛이 두렵지 않았어요. 가게로 돌아오니 귤나무 잎에 새순이 나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잎을 쓰다듬었어요. 너도 이겨냈구나.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미정, 수아, 그리고 마트 대표까지 함께 들어왔어요. 어르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할머니, 우리 진짜 해냈어요. 순이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냐? 나는 미소 지었어요. 기적이 아니야. 그냥 포기하지 않은 결과야.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그 소리가 교량처럼 따뜻하게 퍼져갔어요. 햇살이 창가로 들어왔어요. 새순이 반짝였어요. 그 빛이 내 얼굴을 비췄어요. 남편, 이제 정말 됐어요. 나, 당신 말대로 살았어요. 끝까지 사람을 믿었어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며칠 후 가게 문 앞엔 봄 햇살이 내려앉았어요. 귤나무엔 작은 흰꽃이 피었죠. 나는 간판을 바라봤어요. 순인의 작은 가게. 이름 그대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첫 손님은 미정이었어요. 이제 진짜 문 연 거네. 응. 이번엔 닫지 않을 거야. 그녀가 웃으며 계산대 앞에 앉았어요. 귤차 향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가 그날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어르신이 바로 그분이래. 사람이 그렇게 변했대.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이젠 그 말들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수아가 계산대 옆에서 컵을 닦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마음이 좀 편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던 시절보다 이제는 내가 사람을 이해하게 됐네. 미정이 웃었어요. 순이야, 넌 결국 그 모든 걸 이겼어. 이긴 게 아니라 배운 거야.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세상은 내가 가진 걸 보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 사람은 마음으로 증명하는 거더라. 그때 문이 열렸어요. 마트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번엔 손에 선물 대신 직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르신,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약속. 우리 직원들 봉사하러 오기로 했잖아요. 나는 웃었어요. 기억하고 있었군요. 그날 이후 저희 내부 문화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 어르신께 신뢰했던 직원이에요. 이 가게 간판을 직접 닦아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천천히 간판을 닦기 시작했어요. 햇살에 금빛 먼지가 흩날렸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은 결국 배운 대로 변하는구나. 수아가 내 옆에서 귤을 까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이 귤이 더 달아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달아야지. 이제 고생 끝났잖아. 미정이 컵을 내밀었어요. 순이야, 이제 내 이름이 사람들 입에서 전설처럼 퍼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필요 없어. 그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세상이 되면 그걸로 됐어. 귤꽃향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그 향이 참 따뜻했어요. 그때 가게 문 앞에 한 소녀가 섰어요. 낯선 얼굴이었어요. 여기 귤차 파나요? 그럼요. 안으로 들어오렴. 그 아이가 앉자 수아가 귤차를 내밀었어요. 작은 컵 안에서 귤향이 피어올랐어요. 그 향 속에서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순이야,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야. 나는 창밖을 봤어요. 햇살 속에 귤꽃잎이 흩날렸어요. 그 빛이 눈부셨지만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가 났어요. 그래, 이제 정말 괜찮아.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마음이 고맙다고 한 거야. 나는 가게 한쪽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그 앞에 귤꽃 하나를 올려뒀어요. 여보, 이제 나도 당신처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을 속으로 삼켰어요. 귤꽃향이 다시 한번 번져나갔어요.
그 향이 바람을 타고 문 밖으로 흩날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옷자락에도 마음에도 닿았겠죠. 그렇게 오늘도 춘인의 작은 가게에 하루가 흘러갔어요. 조용하지만 따뜻하게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공감의 말 한 줄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뵐게요.